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또 좋은 종목을 상승 초기에서 잡은 분들은 또 쾌재를 부르는 그런 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 약간 힘드실 텐데 시장을 미리 앞서 나가는 우리 전략을 잘 들으신다면 좋은 테마 또는 좋은 종목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좋은 전략을 짜서 추석 전에 큰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시죠. 자, 바이오가 가야 개인 투자자가 산다. 이런 타이틀로 오늘은 이제 방송을 진행할 텐데, 자, 왜 바이오가 가야 개인 투자자들이 살까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최근에 야, 2차 전지 정말 잘 올라가네. 야, 반도체도 뭐 뉴스에서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막 반도체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반도체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관련주들이 몇 종목이 톡톡 튀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한미반도체나 또는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다 보니 야, 나만 늦는 거 아니야? 이런 포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최면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이렇게 딱 쳐다봤을 거예요. 아, 저거 사 말어, 사 말어. 근데 누구는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나만 뒤처진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드디어 하지 않아야 될 추매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약간 떨리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종목을 부여잡고 떨면서 지켜봤는데 막상 시장이 잘 올라갈 때는 괜찮았어요. 좀 수익도 나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꺾이고 우리 주도주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대형주들도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책을 하고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미 계좌가 약간 좀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라 해서 상당히 매일 밤 용광로를 끌어안고 사는 그런 괴로움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괜찮아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묘미가 그겁니다.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뭐 신경년에 곽감받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도깨비 방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도깨비 방망이를 흥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부자가 되는데 놀부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어서 쫄딱 망했죠. 그것처럼 누구에게는 큰 부를 주고 누구에게는 또 가난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다룬다면 되고 또 주식시장의 묘미가 그거예요. 좋은 종목 하나 잘 발굴을 하게 되면 상한가를 하루에도 상한가 30%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투자자들 보면 뭐 500으로 1억을 보신 분도 계시고 한 3천에서 5천 이런 부분이 4억에서 뭐 10억까지도 되고 심지어는 2억 5천을 가지고 50억, 60억을 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국고채 방송을 잘 들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를 끝까지 부여잡고 가면 반등은 나오겠죠. 그러나 한번 조정이 시작되면 최소한 한 달, 세 달, 6달까지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반도체 2차 전지를 약간 덜어내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상처를 치유하면 됩니다. 자, 아프면 어떻습니까?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나아요. 저도 사실은 2주 전에 좀 심하게 아팠었죠. 근데 주사 맞고 약 먹으니까 이렇게 팔팔하고 제가 딱 한 달 만에 뭐 골프 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쳤었는데 뭐 완쾌되니까 또 똑같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약간 일시적으로 멍들었다 하더라도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나 기타 상승 초기 테마로 좋은 종목을 상승 초기에서 잘 산다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루 만에 이틀 만에도 변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 도깨비 방망이고 신경리에 가까운 맞는 재테크 수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올라갈 수 있냐? 일단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다는 이야기죠. 자, 펌프질을 해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풍선이 됐다면 그때는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겠죠.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하고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이 올랐고 이걸 이용해서 띄워서 차익 실현을 했고 더 이상 띄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21선 아래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거죠. 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어떻습니까? 약간 추세도 꺾였거니와 그동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 밸류를 땡겨다가 지금 현재 주가를 형성했다. 이런 이제 하기 좋은 말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어때요? 기가 내국인 모든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드러낸 저평가 상태다. 이게 이제 공감대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붙고 한번 수급이 붙으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 2차 전지 반도체, 기타 뭐 초전대체나 이런 걸로 멍이 들었다면 또 최근에 2차 전지 반도체에 물려서 새로운 걸출한 테마가 또 형성이 될 거다. 이 기대감 때문에 또 초전도체 관련주를 매수했어. 그러다가 또 몰렸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좋아. 이것도 강력하게 형성이 되겠다고 따라갔는데 또 다 물렸어. 자,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매매를 자제하고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좋아. 바이오가 저평가되어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덜었어. 근데 바이오가 갈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뭐 2차 전지는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올라갔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AI 모멘텀이나 아니면 또 실적 모멘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좋아할 것이라는 건데 있는데 바이오가 갈 수 있냐 이거죠. 자,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오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쥐들이 고양이가 오는지 아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아 놓으면 고양이가 짤랑짤랑하고 오면 빨리 피신하면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바이오주들은 어느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너도 나도 쫙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좀 빨리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왜 못 올라갔냐면 처음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뭐 100만 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눌러줬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강력한 랠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반도체주도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우리도 4대주의에 쩔어 있어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반도체 관련주 사고 또 2차 전지 올라가면 2차 전지 사고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갈 틈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드디어 지난번에 미국에서 뭐 다 대형주들이 국채금리 튀어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존슨앤존슨이 2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자, 금융 4대주의에 쩔어 있는데 좋아. 그러면 미국에서도 존슨앤존슨이 올라가면서 우리 바이오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를 해줬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애플이 실적 발표했는데 뜨뜻미지근했죠.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때 암젠이 실적 기대감 때문에 껑충 뛰어 올라갔죠.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하니까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송관종만 계속 바이오가 가야 시장이 산다. 바이오가 가야만 개인 투자자들이 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이오주가 안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바이오주들이 순환매가 나왔다는 거죠. 바이오가 AI를 품으면서 이 관련주들이 뭐 400%, 500% 올라갔고 또 원격 의료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또 의료 장비 관련주들이 많이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우리는 대형주들이 있죠. 뭐 삼성전자나 또는 에코프로나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가듯이 바이오 대장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오 대장주들이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감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2차 전지 절대적인 강세가 약화됐다. 대장주들은 살아 있어요. 대마불사라고 대장주들이 살아 있는데 대부분의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들, 뭐 자동차 관련주들 박살이 났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하나, 둘, 드디어 일라일릴리가 비만 치료제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금융 사대주의에 쩔어있던 우리 시장도 바이오주 상승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도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저도 펩트론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뭐 덴마크 기업이나 또는 위고비를 뭐 일론 머스크가 이용해서 뭐 몇 킬로를 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라이 릴리도 그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 펩트론은 이제 여러 가지 양수 겸장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당뇨 치료제도 있고 또 비만 치료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이오주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들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여기에 고무돼서 이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주도주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반바지. 올해는 제가 주도주는 반바지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다. 그래서 반바지가 중요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반지만 올라갔는데 뜨거운 여름이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쳤다. 반도체 2차 전지 쫓아가면서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는 긴 바지보다는 반바지를 입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바이오로 사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좀 논리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삼각 함수에 빠져 있다.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 대략 물에 들어가면 차가움을 느끼는 그 시기가 경험적으로 보면 8월 15일인데 광복절 전후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또 찬바람이 불게 되면 바이오주들이 강력한 랠리가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보면 삼각관계 있어요. 남자 여자 있으면 뭐 이 남자가 여자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여자끼리 여자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에서 나온다. 원래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서로 각축전을 벌여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펼치는 혈투를 벌였는데 여기에 바이오가 끼어든 거죠. 그래서 어느 날에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바이오가 올라가고 또 어느 날에는 또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이번에는 뭐 반도체하고 또는 2차 전지하고 붙어서 이런 시속 게임을 벌이기도 하지만 또 바이오가 끼어가지고 바이오가 2차 전지하고도 시속 게임을 벌이고 반도체하고도 2차 시속 게임을 벌이고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반도체는 일단 죽었다고 보면 돼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을 통으로 사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장 통째로 사는 역할을 합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가속화될 수 있고 여기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익스포즈를 줄이는 물량이 우리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아도 삼성전자는 그대로 버티고 있다고요. 근데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잘 안 빠지니까 체감적으로 못 느끼죠.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22선 아래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삼각관계보다는 이제 2차 전지와 2차 전지 대형주와 바이오의 어떤 밀당이 희소 게임이 진행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빠지고 또 얘가 빠질 때는 반대로 올라가고 이 비교 차트인데 이런 것을 보면 수급은 수익률을 향해 쫓아간다. 일정한 돈은 미국에서 뭐가 올라가면 뭐 그 관련된 종목을 사고 또 이 종목이 빠지게 되면 바이오를 사고 이런 현상이 극명하게 요즘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군소 테마가 3일 천하로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런 종목을 쫓아가다가는 크게 물린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물리게 되면 비자발적인 중기 투자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종목이라 안 올라가면 막 뿔이 나요. 막 짜증이 나요. 막. 왜냐하면 제가 신도 아닐 텐데 그래도 아주 높은 확률로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잘 이제 찍어내니까 투자자들이 저를 너무 많이 믿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그런 말씀 드립니다. 뭐 저를 얼마나 믿냐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뭐
100%를 믿는다 분도 계시고 99%를 믿는다 분도 보이시고 좀 짜게 주시는 분은 85, 뭐 90까지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10,000%를 믿는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70%만 믿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은 아니에요. 근데 저를 너무 믿으면 하나의 우리가 이제 몰빵을 짓는다 표현을 쓰죠. 너무 베팅을 해요. 그리고 그 베팅을 하면서 다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걸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간혹 싫은 소리하고 요걸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너무 하나에 베팅을 하지 말자. 그리고 또 혹시 그게 그렇게 됐다면 그걸 끝까지 부여잡고 있지 말고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나 섹터를 하자. 최근에 뭐 초전도체나 화장품이나 이런 3일 천하로 끝나는 테마들이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빅머니는 AI나 로봇, 또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후속으로 갈 수 있는 걸출한 테마를 노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테마는 한번 형성이 되면 순환매가 나오면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고 또 수급이 몰리다 보니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마가 어디가 될 수 있냐? 저는 단연코 바이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 관련주는 팔색조와 같은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성도 있습니다. 또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큰 테마로도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움직이면 바이오주들은 뭐 상한가, 연속 상한가는 기본으로 잘 나오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이 예쁜 8가지 빛깔을 내는 팔색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지 또 다른 이유는 있죠. 자, 최근에 걸출한 테마가 형성이 되는 대부분의 섹터는 미중 간의 패권 정쟁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작년 연말까지도 시장이 엄청 안 좋았다고요. 그때 제가 저희 이상형은 로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 AI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러다가 안 돼서 파바로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AI나 로봇 관련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될 때 미국이 AI나 로봇 쪽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해서 이런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어떤 교두보로 활용하려고 했고 또 2차 전지도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반도체도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싸움에서 반도체 굵기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공급망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이쪽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야 우리 기업들 이쪽 미국 자본이 이런 중국의 기업들에 투자하지 마 이런 이제 규제를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규제가 앞으로 바이오로도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국이 우리가 이번에 그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가 기원했는지 아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공공에 빠뜨릴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G1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어떤 첨단 산업에 무장을 해야 되는데 첨단 산업의 핵심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를 먹으려면 우리가 TSMC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보다는 하나의 중국보다는 TSMC가 필요한 거죠. G1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걸 미국은 간파를 하고 했었고 이번에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가 바이오 굵기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정말로 큰 파괴력을 발휘하겠구나. 그래서 바이오 쪽을 집중을 했고 미국은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이거 봐라. 바이오 굵기 선언했어. 그러면 이 바이오 굵기 선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오를 통제를 해서 1타 3피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번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왜 올라갔습니까? 미국이 이런 세 가지 쪽에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럼 중국은 이걸 회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이 중국의 경제의 30%를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야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뭔가 약간 화해의 제스처를 펼치는 거죠. 그동안 한한령에 묶여서
우리 상당히 이 대중국 관련주들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펼쳤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줄 서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원료의약품을 25%는 중국에서 미국에서 생산했네 이런 거죠. 그리고 자꾸 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분쟁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인도고 여기가 파키스탄인데 원래 이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접경 지역이 카슈미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분쟁이 났는데 중국이 파키스탄에다가 원조를 많이 해주면서 야 우리 같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논해보자 이렇게 이제 삼각관계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가 뿔이 나서 이제 인도를 자꾸 야 그럼 우리가 공장 지어줄 테니까 또 아시아 공장 다 이쪽으로 이동시킬 테니까 너가 중국하고 잘 대응을 해 이렇게 했는데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딴 주머니에 찬 거죠. 야 러시아가 유럽 쪽에 원유를 팔 수 없으니까 제재로 야 그럼 우리가 싸게 줄 테니까 너 한번 사볼래? 그러니까 좋아. 그래서 샀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이 목리 인도까지 제어하려면 이 세 나라를 한꺼번에 제어하려면 원료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해내 이런 거죠. 25%를. 근데 이게 세부 법안이 조만간 나온다고요. 그러면 인플레 감축법처럼 또 2차 전지가 움직였던 것처럼 바이오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여행 자유화는 한국을 껴안게 하는 그런 일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우리 원료의약품 미국이 생산해내려면 덩치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을 한다. 월요일 날 이제 이게 조회 공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서정진이 복귀를 해서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원격 진료 문제를 의료계에다 원격 진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정부의 우호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분식회계나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면서 그래 그럼 우리가 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글로벌 빅파마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블록버스터급 신약도 필요해.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로 너가 거듭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이런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최근에 반도체 2차 전지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바이오주들이 쓰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이런 바이오 학회가 많이들 있습니다. 걸출한 학회가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폐암 또는 당뇨, 종양학회 뭐 여러 가지가 많다는 이야기죠. 종목들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학회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줄여주고 그다음 학회도 많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3년 연속 바이오가 죽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럼 어느 섹터가 움직이겠냐 이거잖아요. 유망 섹터. 자, 일단은 바이오 대장주가 움직여야 됩니다. 대형주가. 왜냐하면 세 번의 업사이클 동안에 대부분 이 바이오 대형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의료 장비 관련주들이 잘 움직였어요.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하고 맞물려 있어요. 우리 정부가 세 가지 목표라는 이야기죠. 뭐 의료기기를 5배 수출하자, 글로벌 빅파나를 2~3개 만들어보자,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3개 만들어보자. 이게 우리 정부의 바이오 핵심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럼 하반기 때는 이런 바이오 대장주들,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것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유한양행이나 이런 쪽에서 임상을 진행해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한양행이나 지난주에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바이오주도 움직입니다. 한미약품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 알코올성 지방 간염, 내시 이 치료가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아 ST 이런 기업들 또 앞으로는 이제 HLB가 간암 치료제 이제 이것 때문에 올라가겠죠. 이런 기업들이 잘 올라갈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술 수출 앞으로는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잘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기술 수출을 하려고 하는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이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지노믹 트릭 강력하게 올라가서 100% 올라갔습니다. 저도 제시해드리고 저도 리포팅 해드려서 100%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잘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치매 관련주들 움직이고 또 치매 또 파킨슨병, 당뇨 이런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관련주들이 다들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에스테틱 관련주들도 하반기에도 또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새내기주 제발 잘 보십시오. 새내기주들은 왜 잘 올라가냐면 가격 제한 폭이 완화됐잖아요. 그리고 새내기주들은 수급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올립니다. 저도 이 뷰티스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있다가 뭐 상한가 올라가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와서 한 60% 가까이 올라갔고 여기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더블 가까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와이랩도 여기서 75% 나왔어요. 하루 있다가 급등이 나와서 새내기주들이 아주 좋단 말이죠. 잘만 컨트롤하면. 자,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런 관련주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이 투자자들이 많이 소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되냐? 투 트랙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매일 먹고 크게 먹자. 크게 한 방 먹자 이겁니다. 신선한 이슈의 재료를 먹으면 테마나 이런 종목들을 단기로 매일매일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공략하고 주도주로 성장주들을 스윙으로 베팅해가지고 500%, 1000% 먹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는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근데 투기성이 없게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먹자는 거죠. 일단 하루에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들을 매수해서 당일날 10%를 목표로 하자. 뭐 요즘에 보면 이 10%는 껌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근데 그런 것. 그리고 스윙을 베팅해서 100%, 200% 볼 게 아니라 이건 기본이니까 1000에서 2000%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포트를 이제 매일매일 써요. 미국 시장, 우리 시장, 테마 섹터의 전략도 있으니까 이거 하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아이센스나 또는 뭐 GI 이노베이션으로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8월 들어서 지금 7일 연속 20% 이상 종목이 발굴이 돼요. 이 리포트 종목 중에서 보면 Y랩이 77% 8월 됐죠. 그 다음 날 현대바이오가 22%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 날은 이 종목이 신테카바이오가 25%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당일날. 그리고 오픈로를 제시를 해드렸더니 그날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30분 차트인데 대부분 보면 AI나 아니면 화장품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감이 와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 아니면 내일은 뭐 비만 치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유비온도 이번에 강력하게 올라가서 22%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뷰티스킨은 상한가 치고 오늘도 급등이 나와서 한 5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K뷰티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다. 그런 게 체감적으로 이제 딱 리포트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올라가기 전에 제시를 해드리고 급등 나오면 팔아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비만 치료제가 올라간다 그러면 딱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팔아주고 어제는 큐라티스 백신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거 해드렸는데 이게 뭐 한 24%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실 20%가 안 나왔어요. 오늘은 그냥 파드 해드렸는데 13%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8월 들여서 계속적으로 20% 이상 나오고 오늘은 13% 나왔다. 이런 걸 가볍게 하고 한 방을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런저지가 한 방을 노리듯이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사두면 이렇게 지노믹 트릭처럼 100%도 올라가고 폴라리스 오피스처럼 이분은 이제 80%일 때 찍어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100% 가까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비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올라갈 때 이런 거 해야죠. 그래서 더블 나오고 이런 100%는 잘 나와요. 한미약품 보면 뭐 174 이렇게 나오는데 적어도 반드시 상승 초기에서만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해야죠. 그리고 잘 올라가면 끌고 가는 거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182% 지금 끌고 가고 계신데 조만간 200~300%도 달성이 되겠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제가 3번이나 초전조체 관련주들이 미리미리 해드렸죠. 근데 이 신성델타는 234%까지 올라오고 서남도 뭐 한 400%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가 뭐 이제 성장주들도 뭐 300~400%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최근에 보면 시장에 드라마틱한 장세가 열려요. 그래서 1300%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보시면 1300%, 1200% 이렇게 달성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텐베그가 문제가 아니라 투애니버거, 에코프로처럼 2400% 올라가는 종목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좌가 뭐 1000%가 나오고 20억씩 벌고 절반 파시고, 이분은 5천 투자해가지고 1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500%. 그리고 이분은 보시면 1800%일 때 찍어 보내주셨죠. 2억 5천 가지고 50억을 보는 흐름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 분명히 방법이 있다. 투트랙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알토란처럼 살찌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지난번에 한미약품 드렸던 것처럼 또 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